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김희태 채널A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오늘 아침에 예전에는 발가락 통증 때문에 갔던 동일한 병원을 이번엔 허리 통증 때문에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이죠. 재판이 끝난 뒤에 발가락 통증 때문에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네.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나와서 서울 성모병원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정확한 이 증상은 모르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치소의 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급하게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갈 때 그 변호사도 모를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고지 안 하고 변호사랑 상의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중대한 일정을 잡는다던가 재판 일정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변호사랑 꼭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냥 구치소 측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보내고 다만 이제 변호사랑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허리 통증 때문에 내일은 피고인의 일정을 알아야 변호인도 접견을 가건가 이런 일정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알게 되긴 하는데 아마도 좀 긴급하게 또는 그냥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구치소랑 그냥 일정 협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변호사 없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도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목도 어깨도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 박사님 아무래도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또 피곤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여러 군데가 아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원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심리적인 면역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역도를 또 육체적인 또 면역도를 같이 또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로 일단은 무조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들도 아플 수는 있지만 이 기일들이 길어지다 보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중증에 관계된 병증도 유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계속 좀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치과,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검진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그러니까 허리 아파서 간 김에 치과 치료도 받고 다른 데도 MRI도 하고 이런 등등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화기관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검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발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갑자기 갔었고요. 그때 호송차 오를 때 발을 잘 못 딛어서 절뚝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거 혹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수요일이라서 이제 재판이 없는 날이라 그날을 선택해서 병원에 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재판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판 아직도 증인신문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말 아파서 그런 걸까요?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픈 거야 틀림없이 아프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5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66이거든요. 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이런 상황이 없던 몸의 병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주 4일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구속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6일 전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증인보다는 나와야 될 증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4개월 이상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관련자 한 480여 명 중에 나온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본의 다나카 전 수상의 경우에 1심 재판을 한 7년 했습니다. 사실 로키드 사건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놓고 7년 정도 재판을 했는데 과연 이제 사건의 규모로 볼 때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냐.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고 물론 이제 여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6개월 내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6개월 내에 끝낼 수 없는 사건인 것은 네. 틀림없습니다. 네, 이 지금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허리 진료를 받으러 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쓴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환자복을 입고 또 휠체어에 마스크까지 쓰고 나올 것 같다고 해요. 굉장히 얼굴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이불로 돌돌 싼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고 좀 이상합니다. 네, 굳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굴도 이미 다 알려진 공인인데다가 저렇게까지 감추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불편하니까 마스크 정도 쓰고 휠체어 쓰고 이제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치소촉으로 더 많은 배려를 받는 겁니다. 네. 원래 일반 수감자들은 좀 저 정도 아픈 거는 안에 있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의무반에서 그냥 진료를 하게 되지 저렇게 종합병원까지 이송을 해서 저런 배려를 받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를 고려해서 저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아파서 병원 진료를 하는 것이니까 그 과단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꽁꽁 싸매는 모습은 국민들로서는 조금 보기 불편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원래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을 갈 경우에 국군 수도병원을 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도 굳이 서울구치소에서 성모병원, 일반 병원으로 왜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까운 병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구치소에서 예행 그 훈련같이 성모병원으로 긴급 뭐 헬기로 이송한다던가 병원차로 이송한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성모병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서울 성모로 찍었던 것은 중앙지방법원하고 가깝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주 몇 회씩은 지금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법원하고의 동선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구치소에서 곧바로 온 겁니다. 곧바로 지금. 저 모습인가 보죠? 지난번인가. 과거에, 네, 저 마스크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뿌옇게 보이는데 지금의 그 허리 상태나 병원 진료 상태는 어떤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9시부터 오전 한 12시 정도까지 진료가 잡혀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몸도 많이 아프지만 당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당을 만들었고 몸담았던 당에서는 거듭 출당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건강 상태 못지않게 심경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탈당 얘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김민재 차장. 네, 그렇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출당이냐, 탈당이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설왕설래 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 탈당과 관련해 좀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차라리 출당을 시켜라 이렇게 핵심 인사 가운데 하나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요즘에 신문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과거에 단호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벌써 탈당을 해도 벌써 어떤 정치적 결단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 또 법원에 들어가서 조서만 읽는데 7시간이 걸렸던 그런 모습.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에 좀 실망했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다 현직 대통령 때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이 되면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자기 임기 후반에 소속 정당을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로 떠난 거죠. 가장 최근에 이제 자기 임기 중에 탈당을 안 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뭐 이후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 금년 초에 탈당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게 워낙 정치적 의미가 크다 보니까 자기의 소속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속했던 정당의 어떤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이 줄 때는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자진 탈당 형식으로 당을 떠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뭐 탈당 요구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그걸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바른정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전제 조건이 적어도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 그리고 친박 핵심 문제, 어떤 인적 청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복당의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나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심은 스스로 탈당해주면 그렇겠죠. 제일 좋죠. 그렇죠. 부담도 없고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출당 얘기가 있는데 당내적으로는 또 출당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물론 홍준표 당대표는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진짜 추석 전에 당적 정리가 될지 글쎄 쉽지 않은 네. 문제라고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얘기고 심리학자의 네. 입장에서는 왜 어떤 심리로 일부에서는 뭐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당적을 갖고 있어 할까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우선 자기와 심리를 발동시킵니다. 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나로서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 타인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예. 본인은 계속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의 내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어떤 입장을 만들었었고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뺏기기 싫은 겁니다. 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화에 대한 우선 심리가 발동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지 세력에 관계된 문제도 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그게 본인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수지만 특정하게 지지 세력이 상당히 커지면 그것도 스스로가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 출당을 하거나 탈당을 한다면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굳이 한국당에서 나갈 이유도 없고 내쫓길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법적으로는 때문에 뭐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 그렇지. 그런 점들 때문에 스스로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는 이상 출당하는 명분을 박 전 대통령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그런데 보수 어떤 한국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좀 혁신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 희생을 좀 해달라는 어떤 좀 정치적인 명분을 주면서 박 전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것. 네. 그게 한국당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이 재판을 위해서도 출당하거나 탈당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줘야지 더 이상 정치하고는 연관없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라 이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재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연관없이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주면 재판에도 유리해질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 11시 현재 20분인데 11시 반쯤에 진료를 마치고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만 받다가 여러 명을 그때 한꺼번에 고용을 새로 했었습니다. 근데 재판정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몇몇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 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갔느냐 했는데 어제도 최명성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2명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변호인단이 좀 많긴 하는데 네. 뭐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도와주는 변호인들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올해 기간 동안 재판이 되면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친분이 가장 높은 변호인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잘 됐는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병원에 갔지만 아무래도 좀 체력 안배가 힘든 거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체력 안배 차원에서 네.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한다. 뭐 그런 얘기군요. 네, 이 유영하 변호사와 이 최명선 변호사 저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이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의 논리,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 논리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판결문이 요약된 형태로 나온 보도만 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2심에서 무죄 부분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1심에서 보이는데요. 무죄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K 네. 미래스포츠재단에 소송한 거는 그거는 이제 강요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납부된 거다. 이제 아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K스포츠 미르재단 그 무죄 나온 것은 고무적으로 볼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나 정유라에게 지원한 승마제연금은 그 유죄가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2심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절시 그냥 하는 말로 보이진 않고요. 아무래도 치밀하게 법률적인 그 부분을 검토하는 변호사로서는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재판부에서 일부 유죄 나온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예. 부담스럽죠. 네. 왜냐하면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무죄를 받을지 굉장히 고심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 청탁 부분, 그러니까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암묵적 청탁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 마치고 나오는 모습은 조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